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강전혜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혜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덜 더워서 그렇죠. 어제 너무 더웠죠. 더웠죠. 그러니까 어제는 모시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자, 본론 가겠습니다. 9회 러브콜,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구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죠. 어제 안철수 선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기도 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단일화 관련해서 이 후보한테 말을 했다는데 단일화 등 불필요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 이게 이준석 후보의 답입니다.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준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작년에도 그때 이낙연 전 대표 측이랑 단일화, 빅텐트 하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 2030 남성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결국에는 갈라졌고 그러면서 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와 같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있지만 저희 후보의 입으로서 그런 이야기가 아직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만 실상 저희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말끔하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추후에 여론조사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페이스북 글이 난리가 났죠. 당권거래 폭로입니다. 친윤 쪽에서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라는 연락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방법을 많이 배려해서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후보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겠다 이런 걸로 일단은 보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당권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뭐 당권, 뭐 당대표직 뭐 이렇게까지 해서 제안을 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여러 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뭐 이해했나 보다, 오독했나 보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이제 법률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선을 도와주면 당신한테는 무슨 직을 주겠다. 이게 후보 매수 뭐 이런 또 범죄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그걸 뭐 인정하기는 사실상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몸값이 상당히 이 장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측면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단일화 가능성이 과연 높을 것인가? 일단 이준석 후보 측에 따르면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누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명의 주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공 방정식이다. 그리고 그 장외에서 이른바 제3지대에서 이준석이 뭐 이른바 동탄 전략을 계속 구가하고 그걸 확장해야지만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동탄 전략을 해석해 동탄 전략은 이제 본인이 동탄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겼지라고 했을 때 본인의 성공 방정식은 난 젊은 유권자층 또 보수 그리고 합리적 보수층을 좀 집중 공략했다. 동탄이 또 이제 젊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걸 이제 세대 포이론 막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도 했었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승산이 있다. 오히려 내가 외부에 머무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된다. 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조금 아까도 저희 당의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아직까지 그런 메시지 나오지 않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
당 자체는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법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성의 모습들 뭐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은 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할 거다. 조금 네. 뒤로 빠진 듯한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은 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동훈 공보단장은 당권을 줄 테니까 뭐 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한 건 네네. 본인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당권 얘기라는 건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합당을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을 하면은 갑작스럽게 이 프레임이 심지어 또 여기에 다른 사족이 들어갑니다.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발끈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은 그럼 다음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 당권에 대해서는 이준석의 여기를 들어갔을 때 어떤 판이 벌어지는 거야? 누리꾼들은 또 궁금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 왈가왈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앞서 제가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좀 열려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이동훈 공보단장이 한 이야기, 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지지율이 40%대로 좀 안정적으로 오르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한 자릿수에 묶어두는 게 단일화 조건으로 좋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한번 보면은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에 의뢰해서 20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ARS 조사했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조사 결과에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1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자릿수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올랐으니까 단일화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네. 선거 비용 보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아. 일단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의 이제 대체적인 통계치 그 여론조사치를 보면 두 자릿수 때까지는 잘 안 나왔었어요. 한 7%, 8%대가 그랬죠. 좀 주류적이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제 최종 득표율이 되게 되면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합니다. 10%의 득표가 돼야 절반을 보전받고 15%가 넘어야 전체를 보전받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그쪽에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선거 비용을 만약에 그 단일화한 상대 당에서 보전을 해주면 그게 또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어서 그게 다 그것도 처벌받고 안 이런 되는구나.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냐면 거의 천문학적 액수가 어쨌든 선거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할 텐데 네네. 8, 9%, 7, 8%에 머문다면 어차피 나 선거 비용 계속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해서 힘을 실어줘서 그 반대급부를 내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한 조건인데 네네. 10%가 나오면 그래 내가 차기도 있고 차차기도 있고 그러면 선거 비용 절반 받으면 부담이 훨씬 당으로서 덜해지니까 한번 완주해보자라고 할 동인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딱 지금 말씀 주신 MBS 여론조사가 오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조금 더 이준석 대표 그 후보 입장에서는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가 나오는 그렇군요. 거예요. 제가 조사를 아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준석 후보가 10%인데 MBS 조사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이렇게 둘 다 이준석 후보는 10%가 나왔어요. 요거는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9일에서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역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모든 전화 수신 차단 얘기하면서 나온 여론조사 언급할 때 요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10% 지지율 나오기 시작했고 상승이 가속할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이 가속화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추세로 보인다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가고 그리고 막판이 되면은 집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개혁신당에 새로 당원들 많이 가입하셨다 이준석 후보가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새로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시지만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판에 그래도 김문수를 찍어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하에 이준석이 아닌 김문수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선거공학적으로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10%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15%까지는 거의 뭐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막판에 양쪽으로의 그런 좀 강한 집결들이 있을 때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는데 그때 정의당이 2%를 가져갔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에서 끝까지 단일화해주지 않았던 것, 지지선언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은 원내에 진입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